자체가 위협하는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피갈치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추미애 장관이 주연입니다, 주연.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 이성은 지금 조연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하나 찍어내기 위한 국력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저는 바라본지는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수사팀이 2013년 윤석열 검사하고 같은 심정입니다. 네. 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수사가 검찰총장의 측근에 관련된 수사입니다. 네. 근데 검찰총장이 이 수사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뉴스를 지켜보는 저도요, 이 속도를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 그러니까 이 수사에서 손 떼라. 일단 윤석열 총장이 받아들였었죠. 그리고 오늘 전국 검사장들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전부터 마라톤 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대범죄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데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적법적인 이견이 있어서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지시는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지시 자체가 위협하는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그럼 이의 제기해가지고 안 받아들여지면 그걸 따라야 된다는 겁니까? 검찰에선 지금도 윤 총장이 소집한 긴급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현정 의원, 네. 먼저 화면부터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제작진이 좀 구성을 해봤는데 끝까지 간다. 칼날 위에선 윤석열의 정면 돌파. 그런데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한 언론, 매체에 따르면 측근에게 윤 총장이 누구 좋으라고 사표 내냐 했다. 이런 전원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지금 오늘 오전에는 그 전국 고검장들 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점심 이후부터는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의 검사장들 회의가 있었고, 지금 아마 제가 일정에 따르면 4시부터는 일단 지방에 있는 검사장들 회의가 아마 잇따라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제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일단 지금 검찰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어제 그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수사지를 수용을 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왜냐하면 일단 오늘 원래 열리기로 한 대검 전문수사자문위원회는 일단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회의 결과를 놓고 이제 수용할지 안 여부를 결정할 텐데요. 그렇죠. 일단 일단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의식은 추미애 장관 어제 이 수사지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대검 수사 전문수사위원회를 소집을 하지 마라. 그다음 두 번째는 윤석열 장관은 이와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최종 결과만 보고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요, 이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검사들에 대한 수사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권한 자체를 지금 추미애 장관이 중단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 중단시킬 권한이 있느냐가 지금 법률적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수사위원회를 소집 안 한 거는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건 수사에 관한 구청의 지시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검찰청법 12조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일선지검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감독권, 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이건 위법한 것이라는 게 이제 검찰 내부의 시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좀 전에 우리가 화면을 보셨지만 어떻게 지시가 위법에 따르겠습니까? 라고 지금 윤 총장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 등등 관련된 논의가 오늘 아마 진행이 될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윤 총장이 그러면 지금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가 적법한 것이냐, 이것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적법하다라면 따를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본인 거치 문제. 그러니까 사표 여러 가지 그렇죠. 것들이요. 만약에 불법하다면 다시 재지휘를 요청하는 아마 그런 절차 등등 그와 관련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아마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정태현 변호사님, 오늘 저희 제목에도 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불참했는데 전원으로는 안 와도 된다라는, 검사장 회의 안 와도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실 이 사태에 촉발된 원인 중에 하나가 중앙지검의 수사팀하고 대검과의 의견이 서로 달라서 생긴 거기 때문에 중앙지검은 참석 안 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성에서 더 맞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 변호하기도 쉽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검사장들 소집한 것에 관해서 뭐 무슨 뭐 정면 돌파다 물론 뭐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한다는 것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한테 지시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이라는 제도는 재판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총장만 지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굉장히 절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 역사상으로도 이것이 두 번째 된 것이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전혀 없고 한 번도, 일본의 경우에 54년 뒤에 있다가 결국 법무부가 사표내고 나갔고 굉장히 절제돼서 하는 것인데 이번에 보면 지금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지검 수사팀의 상급자의 지휘감들 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검찰청법에는 보면 7조에 보면 검사는 상급자의 지휘감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검찰총장은 그렇고 그러면 장관의 명령으로 이거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느냐. 그 점에서 이제 위법성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 뭐 그 내용도 조금 이따 더 짚어볼 텐데 어쨌든 이성윤 지검장은 오늘 그 자리에 안 와도 된다는 통보가 불참을 했고 근데 이제 당사자인 윤석열 총장도 그 자리에는 가지 않고 회의 결과만 보고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검사장 회의라는 것 자체가 무슨 뭐 이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러서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아마 저 윤석열 총장 입장으로서는 이 추 장관의 이 수사 지휘를 그대로 받아들인지 또는 아니면 거부할지가 사실은 앞으로 검찰 역사의 중대한 기로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 검사장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 뭐 그런 입장인 걸로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총장은 그 자리에 없어야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죠. 구정 차장. 네. 지금도 한창 검사장 회의, 지금은 수도권이 끝났고 아마 지방검사장도 회의가 진행되는 시점으로 보면 그럴 텐데 지금 상당수 검사들도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는 뜻으로 좀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은요. 장관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법무행정의 이제 최고 책임자고 수사 책임자는 외청으로 돼 있는 검찰총장이 지금까지는 맡아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예. 앞서 이 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격하게 적용돼야 되는 수사 지휘권이 이번 사건에 해당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견이 큰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일선 검사들의 경우에는 이 권한쟁의 좀 심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지검장 회의 또는 고검장 회의 결과가 상당히 좀 예의주시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지금 검찰 쪽에서 어떤 회의 결과가 나왔는지 이렇다 할 반응이 없는 걸 보면 이현정 의원님. 네. 윤 총장이 어떤 입장을 내더라도 오늘은 좀 힘들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쯤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 총장 스타일을 보면 분명히 사퇴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퇴하려면 아마 진작했을 겁니다. 예전에도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취임사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헌법을 지키는데 울타리가 돼주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상황은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의 책임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간다면 아마 나가겠죠.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은 아마 윤 총장 입장에서는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된다는 아마 본인의 소명의식이 있을 거예요. 지금 또 전직 검찰총장이나 검사 선배들이 다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 비춰보면 지금 이제 윤 총장은 아마 오늘 회의 결과를 보면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겠죠. 윤 총장이 물러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여론으로 작용하는 것인지 검사장들 중에서 나왔는지 아마 보고를 받고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러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정당하냐? 그 다음에 아니면 그 내용 자체가 적법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월요일쯤 아마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공식 입장, 여기 화면에도 잠깐 나오는 이런 큰 문제점들을 담아서 비교적 점잖게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다, 입장을 낼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오늘 오전에 이미 먼저 움직였습니다.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자 제 지위를 없다 이렇게 대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겁니다.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 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역대 법무부 장관이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말 안 들어서 장관이 또 제 지시를 내렸다가 이 검찰사에 남아보세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최준봉 교수님. 그러니까 윤 총장은 어쨌든 수사지휘권 발동, 손떼라는 거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의 지시에 따랐는데 일단. 근데 아마 제3의 특임검사 이렇게 중간에서 한번 조정하는 걸 하나 더 만들자라는
라는 여러 아이디어가 있었음에도 먼저 수사지휘권 철회 없다. 추 장관이 먼저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가능하잖아요. 시나리오를 보면 검찰 측에서 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 특임검사 임명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아까 재지휘를 요청하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면 둘 다를 다 막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특임검사 같은 경우에는 임명을 누가 하냐면 검찰총장이 합니다. 그럼 결국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하면 지금 현재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어쨌든 검찰총장의 측근이라고 하는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인데 그 사건을 검찰총장이 임명한 특임검사가 과연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논란이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반박하는 차원에서 그 카드를 쓸 수 있지만 그 카드가 실제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여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임검사를 거부한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수사지휘권에 재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재지휘를 해달라고. 그것도 안 하겠다고 미리 선을 그은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협은 없다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네, 그런 거죠. 그렇게 보여지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물론 여론이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입장에서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제 검찰청법 8조에 있는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지시를 내렸는데 이걸 무작정 거부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이 거부하면 여론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찰총장의 측근이라 한동훈 검사장이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본인이 어떤 형태는 개입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거나 모습을 보이는 순간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게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어떤 형태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수사에서 손 떼라 이 얘기가 비판을 받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시각 때문입니다. 15년 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 때 화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로 고치는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이게 내가 하면 노면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생각을 나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이 아까도 제가 양날의 칼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함부로 남용돼서는 안 되지만 역시 국민의 민주적 통제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저 내로남불 논란 정 변호사님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관의 수사지휘는 굉장히 절제돼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검찰이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할 때 그때 동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관이 집권 당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관여를 하게 되면 검찰 제도가 무너집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아베 총리가 자기들한테 유리한 사람의 임기를 연장하려고 했어요. 고검장을. 그러다가 그렇게 되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빗발치는 여론 때문에 포기를 했거든요. 일본은 그만큼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제 오늘 이야기하고 형사성법 학자들도 항상 주장을 해온 겁니다. 검찰은 경찰과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안 해주면 결국에는 정권에 할 수 있는 전략을 하게 되고 그건 국가와 국민의 큰 손해가 있게 되거든요. 그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장관이 총장을 자기 부하처럼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장차장.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이 갈등,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 여론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직무수행 지지도를 보니까 40단 대 40 비교적 좀 팽팽한데요? 그렇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이제 잘한다라는 평가보다는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이게 40대 45니까 5%포인트 차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여론조사 결과는 이 오차 범위에 있다라는 것을 좀 감안하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면상으로는 이 잘못하고 있다가 많지만 여러 번 조사를 하다 보면 그것이 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잘하고 있다는 것이 5% 정도 좀 앞서고 있습니다. 이 43대 38인데 역시나 그 지지율 격차가 5%포인트 이내이기 때문에 역시 이 오차 범위 내에 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든 윤석열 총장이든 누구는 특별히 잘하고 누구는 특별히 못한다라기보다는 국민 여론이 상당히 좀 팽팽하기 때문에 아마 이 갈등의 어떤 그 심판자 역할을 국민이 아직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권에서는 오늘도 윤 총장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법사위원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런 비유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이 수사팀이 2013년 윤석열 검사하고 같은 심정입니다. 검찰총장이 이 수사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의제기를 하고 이 수사 자문단을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건의를 한 거예요. 2013년도 윤석열 검사와 2020년 윤석열 총장이 다르면 안 된다. 지금 수사팀이 7년 전 윤석열 검사팀과 같은 심정일 것이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이 주장도 있고요. 이현종 의원님, 네. 오늘 최강욱 대표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일부 땡땡땡을 규합해서 추 장관을 성토할지도 모른다. 검사장과 고검장 회의를 엄청나게 폄하를 했더라고요. 일단 지금 김종민 의원의 말을 보면요. 일단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하고자 하는 게 수사를 막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 관련된 혐의 적용이 강요 미수죄라는 것 자체가 과연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 여부. 이거 관련돼서 지금 수사팀뿐만 아니라 대검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과연 그러면 수사 기록을 한번 보고 같이 판단해보자 라는 게 지금 윤 총장이 내는 전문수사단 그 자문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전문수사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검찰 내에서 수사 베테랑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판단하는 곳이거든요. 이성윤 지검장도 지난번 손혜원 의원 사건 때 전문수사위원회 해서 거기서 결정내서 결국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왜 안 하겠다는지 저는 이 사건이 2014년 사건과는 뭐가 같은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절차대로 하자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검사장들을 정말 이분이요. 지금 최강욱 대표가 좀 전까지 뭘 하신 분입니까?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하는 분 아닙니까? 예. 근데 대한민국 검사장들을 이런 표현을 써서 제가 정말 방송에서 말씀할 수 없는 이런 표현을 써서 당대표가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도대체 검찰의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또 더군다나 당의 최고위원을 하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 검찰을 아무리 비판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최강욱 대표는 검사장들을 상당히 폄하해서 추미애 장관 어떻게 하면 비판할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하태경 의원은요 반면 야당에선 간신들이 충신 내치는 건 이순신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진짜 친문 한 사람도 안 남는다.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최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저 말은 동의를 안 하죠. 저는 안 하는데 어쨌든 뭐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충실로 보고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는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는데 저는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정치적 쟁점이 자꾸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수사에 대해서 공정성 가지고 수사를 하고 만약에 수사가 미진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대결처럼 비춰져 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질은 사라지고 뭐 두 사람의 힘의 결의가 돼버리니까 저는 문제라고 보고 제일 중요한 건 검찰 개혁이라면 그렇죠. 그러면 근데 말씀 끊어 죄송한데 여당이 이렇게 총공세를 할 게 아니라 정말 본질인 검찰 개혁에 매진해야 된다면 이런 흐름은 여당에게도 꽤 이롭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너무 이제 검찰총장이 거친 문제가 몇 번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거친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윤석열 총장이 저는 그 윤석열 총장한테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에서 가능한 한 본인이 빠지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나중에 본인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을 통해서 본인이 뭔가 이 사건에 개입한 듯한 뉘앙스를 주면 줄수록 본인한테 불리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저러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만약에 정말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검찰총장이 나서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이렇게 대립을 세우면서 본인이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도리어 불리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이 사건이 제대로 조사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제대로 안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바로잡는 방법 저는 이게 더 유리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장 물론 본인들이 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것들을 뭐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의 어떤 사건의 본질화가 다른 부분으로 흘러가는 것 자체는 양쪽에게 더 다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6시 30분이니까요. 한 8시간 넘게 윤석열 총장이 소집한 이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만약에 뭐 유의미한 발언이나 입장이 나오면 바로 저희가 뉴스탑10에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